그럼요. 그 부분에서 때문에. 이제 손을 들면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와. 이익을 본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지식을 훔쳐보는 명사초청 특강의 조혜민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투자 수준을 짚어보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K핀 자산운용의 강승희 전무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강의로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물 거래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운용사니까 네. 이제 거래를 하니까 그냥 저희는 일부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선물 조금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데 해외 주식 쪽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입사해서 증권 계좌를 작년에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갓 투자를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유튜브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뭐 각종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들 보면 그 투자자 수준별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수준인지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초반에 이제 증권사 삼성증권에서 제가 프랍 트레이딩을 했었어서 그때 이제 코스피 선물 옵션들이랑 해외 지수는 거의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그땐 이제 뭐 지금 이것처럼 테크니컬 지수들을 이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뭐 많이 하는 양매도 하고 해지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자산을 운용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ELS 해지하느라고 이제 지수들 선물을 많이 거래를 했어요. 해외 지수를.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그 개인들이 하는 거랑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관들이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개인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안전하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네. 들어가서 이렇게 한 며칠 지나면 네. 바로 원금이 이제 원금이 없어졌어요. 바닥이 나는. 그래서 다들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어. 선물 거래라 그러면 일단은 막 더블 빨리 치고 네. 빨리 끝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이번에 그냥 기술적 분석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오랫동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기 네, 위해서 살아남으려면- 생존 전략을 네, 생존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주식도 있고 이제 선물 중에서도 그 주가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상장된 이제 선물 상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 선물 투자에서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게 레버리지겠죠. 뭔지. 선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증거금 넣은 돈하고 그다음에 액면금액이라는 개념이 있으신 분이 생각보다 없으시더라고요. 액면금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투자하는 자산 가치를 이제 액면 네. 금액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그럼 보통 이제 한 계약이다 그러면 1포인트 움직이면 얼마 손익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물 이제 투기 트레이딩 하는 쪽은. 근데 이제 선물은 솔직히 개인의 입장에서 돈을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는 또 이제 주식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계신데 선물하고 주식하고가 전혀 관계가 없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투기 네. 그냥 빨리 2배가 나든지 네. 빨리 올인이 나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증거금이다. 증거금. 예. 그리고 액면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얼마 투자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증거금하고 얼마 투자하고 있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은 증거금을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막상 실제로 샅샅이 보면 액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당히 선물 투자를 할 때 뭐 증거금 말고도 뭐 다른 거 더 이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기초자산이 뭔지 알아야겠죠. 아,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모르고도 그냥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움직이는 거죠.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 아, 그냥 이렇게 차트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빨리 많이 움직이는 거. 그러면 기초자산을 알고 모르고는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 걸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주식을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겠죠. 이제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뭐 중국 주식이냐. 선물은 그리고 여러 나라 주식 주가 지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알고 이게 움직이는 거 많이 움직인다고 막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기초 자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경제니까 경제에 대해서 뭐 GDP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뉴스 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생각해서 성장하는 부분일 때는 매수 쪽으로 주로 하고 뭐 이런 거 정도 큰 트렌드.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지수 선물하면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 이런 상품들을 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기 안에 있는 개별 주식들을 다 분석을 해서 기초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어렵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이 너무 붐이고 해외 주식이 너무 붐이니까 제가 누구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전 국민을 펀드 매니저를 만들 건가 보다. 전 국민 펀드 매니저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건가요? 제가 3%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저걸 다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저도 3% 보면서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글로 만들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탁 나왔다고 올라가고 탁 내려갔다고 내려가고 이런 거를 맞히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경제나 흐름이나 이런 좀 분석을 해서 알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뉴스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전체 분위기를 가지고서 기본적 분석들을 좀 하고 우리나라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막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차트만 보고 요즘 유행하는 차트 매매법 되게 많더라고요. 기영이 매매법이라고 혹시 아니요, 기영이 아시나요? 매매요.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기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차트 모양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기영이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손을 들면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익을 본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차트 매매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도 보면 기초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선물 상품에 대해서 뭐 계약 단위나 뭐 증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거금 같은 경우는 계약 단위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TTS에서 잘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한 계약당 증거금은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계약 단위가 나와 있는 건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약 단위가 있고 틱 밸류 2달러, 뭐 20달러 이렇게만 써 있어요. 맞아요. 딱 차트에 표만 나와 있고. 네, 그렇죠. 그렇게만 나와 있으면은 실제로 그냥 내가 증거 금는 게 투자한 원금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증거금이라는 차원은 뭐냐면 그거의 액면 금액이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건데 혹시 이만큼 움직이는 거에 맞췄을 때 거꾸로 가면 회사가 이제 선물 회사나 이쪽 반대편 회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 못 받으니까. 그럼 추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받아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이란 개념이랑 선물이란 개념은 실제로는 이 노셔널만큼 액면 금액만큼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스닥, 마이크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수가 15,6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환율이 1,156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증거금 HTS에 가서 보시면 증거금 나오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시면은 위탁 증거금이 1,870불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한 210만 원 정도 돼요. 2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210만 원을 탁 넣고 내가 투자를 하면 210만 원이 원금 같잖아요. 네,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느낌이. 돈이 그거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나스닥이라는 지수를 내가 얼마만큼 산 건가 하면 3,600만 원어치 산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200만 원어치 투자했지만 3,000만 원어치 이제 투자한 거랑 동일한 거. 동일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주담대 해가지고 주식 2배, 3배 네. 하면은 와 이거 미쳤다 쟤 막 이러는데 저 선물을 그렇게 선물로 생각해 보면은 네. 뭐 1배, 2배가 아니죠. 이거는 저 그 액면에서는 16배예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16배만큼을 넣고 또 빌려서 또 사고 넣고 또 빌려 또 사고 16번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레버리지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데 네네. 이만큼 내가 현금이 있다. 근데 3,600만 원어치 내가 사도 될까? 한번 고민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못 사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한 뭐 500만 원 이렇게 넣고서 많이 사요. 최대한 다 사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제 증거금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다 이제 투자를 다 하는 사는 거죠. 그러면 뭐 3,600만 원은 아니잖아요. 한 네. 최소한도 한 5계약 정도? 4, 5계약 정도 사는 거거든요. 그럼 500만 원 넣어놓고서 네. 뭐 거의 1억, 네. 1억도 훨씬 넘는 금액을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금액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액면가를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야지 증거금만 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그냥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이제 뭐 로또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선물 네네. 투자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내가 매매를 해서 잘 돈을 벌어서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단기냐 장기냐도 그래서 나뉘는 것 같아요. 단기들은 나는 이 그냥 200만 원 없어도 되는 거니까 네네. 한 번에 2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선물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솔직히. 네, 약간 급진급바. 예, 네, 완전 급진급바처럼. 그렇죠. 완전 빨리 끝내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막 더 레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한 이만큼의 자산이 있는데 요만큼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네. 자꾸 최근에는 이제 이만큼 나도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다 가지고서 선물해 놓고 2배, 4배 아,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네. 투자 방식이라던가 뭐 금액이라던가 다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네,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꾸준히 모아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길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안 날리고 이제 꾸준히 벌 수 네.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선물 거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에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마진콜이라는 게 네.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마진콜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더 이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그냥 생각은 일단 마진콜을 맞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마진콜은 절대 안 되는. 마진콜은 맞으면 안 된다. 아. 네. 그러니까 마진콜을 맞을 만큼의 돈을 넣어놓고 하면 안 된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220만 원 정도가 한 계약을 살 수 있는 증거금이다. 네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넣어서 2천만 원 정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저금을 좀 해서 네네. 왜냐하면 이게 멘탈 게임이에요. 선물 매매는 멘탈 게임이거든요. 멘탈 결국 멘탈 나가면 네. 그냥 다 잃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 손실을 날 더 입을 수 있고 이익이 이익이 날 수도 물론 네, 있는데 있지만. 그건 멘탈이 되게 건전하게 내가 계속 돈을 벌고 있어야 계속 벌 수 있어요. 돈을 한번 잃기 시작해서 멘탈이 나가면 네. 이게 계속 반대로 매매를 하게 돼요. 이게 밑에서 로스 컷하고 위에서 또 다시 또 거꾸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다 없어져요. 근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마진콜 당하는 게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추가 증거금. 예, 강제 매매, 반대 매매 나가면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거 싹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멘탈을 지켜야 되고 멘탈을 지키려면 결국은 처음에 증거금을 많이 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그 원금 대비해서 얼마만큼은 그러니까 비중을 해서 선물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보통 지금 이제 유행하는 ETF가 TQQQ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나스닥 ETF예요. 네네. T가 트리플이에요. 3배짜리, 3배짜리. 그게 가장 위험한 상품이라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예. 선물 투자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선물은 16배였잖아요. 16X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6X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길게 본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지수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뭐 한 2,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단위로 한 10%는 뭐 빠질 수 많이- 있어요. 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이게 슉 가잖아요. 아, 그쵸. 급속도로 이제 네, 급락한다고 하죠. 그 급락할 때 피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을 자기가 만들어서 네. 아, 이게 몇 프로 빠지면 얼마만큼이 손실이 나는 거고 몇 프로 이익이 나는 거고 저기 지금 제가 그린 표에서는 항상 손실로 그려놨는데 저기 거꾸로 가면 계속 저만큼씩 버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예, 버는 거니까 오히려 버는 걸 생각하고 저만큼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죠. 실제로는 저렇게 이제 손실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5%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더블인 거잖아요. 네네. 위탁증거금은 1,870불 넣어놓고 그냥 5%만 딱 움직이면 1,500불 버니까 더블 친 거죠. 그냥 바로. 무조건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해도 돼요. 근데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이거 결국 내가 잘하면 평균 정도 하겠구나. 평균한테는 잃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적당히 그냥 평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네. 근데 생각보다 50대 50 이기고 지구도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반반 이기기도 어려워요. 테크니컬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테크니컬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부채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테크니컬적인 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예.